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최근에 제가 수학에 관한 영상을 여러 개 올렸고 기존 영상에서도 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수학 문제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수학 문제집 안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존에 연락해서 본 그런 출판사에서는 저작권 상당 안 된다고 거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마음껏 문제집 안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못해서 안타깝다는 식으로 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저작권 이용을 허락해준 출판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오히려 그 출판사 측에서 같이 좀 협업을 하자고 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면서 되게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비상교육 수학 문제집 소개도 해드리고 저희가 가정에선 어떻게 수학 문제집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셀프 러닝,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면서 그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문제집을 실제 받자마자 무엇부터 하는지 그동안 받은 질문들을 토대로 좀 답해 드려 볼게요.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한 것은 아이가 왜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깨닫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아이와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는 걸 장려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바로 그 어떻게와 무엇을 가지고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수학 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영상이 있어요. 수학 개념을 잡아야 한다, 수학 용어를 알아야 한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걸 무엇으로 하냐면요. 교과서가 첫 번째 교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학습 문제집이 될 거예요. 만약 지금 저희와 같이 선행이나 예습을 하려고 하신다면, 그런 활용을 원하신다면 교과서는 없으실 테니까 저희도 없거든요. 수학 문제집에 나온 개념을 배우고 문제 풀이를 하면서 연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거죠. 저희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5학년 1, 2학기 그리고 6학년 1학기까지 예습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그 4학년 2학기를 복습하고 있고, 그래서 5학년 1학기와 6학년 1학기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끝나면 겨울방학 중이지 않을까 싶은데 6학년 이제 2학기 거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 이번 영상에서 저희 아이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 실전편처럼 다룰 예정인 이 교재가 아까 언급해드렸던 비상교육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각 학년의 학기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라이트랑 이렇게 응용 파워로 나누어져 있어요. 라이트 편은 예습 선행할 때 활용하기 좋은 것 같고요. 응용 파워는 좀 복습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구성을 살짝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처음 문제집을 만날 때 아이와 함께 이렇게 문제집을 파악하고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 스텝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처음 문제집을 구매했다. 그러면 제일 처음 구성을 살펴봐야겠죠. 이 책은 진도책, 복습책, 그리고 평가책이 있어요. 그리고 답안지가 한 권 담겨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활용하기로 했어요. 진도책은 예습, 진도 나가는 용으로 풀고, 복습책은 진도책에서 숙지한 것을 복습하고 자기 것을 만드는 차원으로 풀고, 평가책은 단원평가, 서술형평가, 중간 기말평가가 수록되어 있어서 진짜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그 랩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니까 우선 남겨뒀다가 학교 시작할 때 다시 돌아와서 풀자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어요. 학기 중에도 복습용으로 풀 문제집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냐면요. 목차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와 폭풍 수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5학년 1학기의 목차를 살펴보면요. 자연수의 혼합계산, 약수와 배수, 규칙과 대응,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 뺄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대해서 배워요. 그럼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자연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 다시 하네? 뭔가 달라졌나 보다. 뭔가 더 어려워졌나? 약수와 배수도 하고, 그러면 최대 공약수, 최대 공배수 이런 것도 다시 배우겠네? 너 이거 예전에 배우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예를 들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오니까 너 분수 예전에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번에 제대로 이해하라고 또 나왔나 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커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종이접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너 종이접기 달인이잖아. 이건 되게 쉽게 잘 하겠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5학년 1학기 때 배우는구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수다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기본적으로 목차를 보면서 자신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영역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 있고 좋아하는 영역이 뭔지, 좀 덜 자신 있고 부족하다는 영역이 뭔지를 좀 어림잡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꼭 거치시기를 추천드려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수학 문제집을 구매했어요. 문제집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진행해요? 엄마가 수학 개념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나요? 혼자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럼 진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는지,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수학 개념을 읽고 이해하고 스스로 학습을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언급하는 거지만 수학을 잘하려면 국어, 독해력, 독서력이 뒷받침이 돼야 하고 수학 용어가 친숙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려면 다독과 정독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약수와 배수예요. 그럼 국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울 내용을 살펴봐야 되죠. 약수와 배수, 곱을 이용하여 약수와 배수의 관계 알아보기,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 챕터 2에서 배우게 되네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아이가 이런 거를 안 읽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보면, 자, 교과서 개념이래요. 1번 약수와 배수. 엄마가 읽어주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약수, 맺을 약자의 셈숫자네요. 오, 이렇게 쓰는군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함. 자, 빨간색으로 약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가 키워드는 약수예요. 약수. 이 약수가 뭔지를 익히면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문장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수를 끊고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끊고 수라고 한대요. 그럼 6의 약수를 구해보세요. 이 example 한번 볼게요. 6 나누기 1은 6, 6 나누기 2는 3, 6 나누기 3은 2, 6 나누기 6은 1. 그래서 6의 약수는 1, 2, 3, 6이래요. 참고 1은 모든 수의 약수이고 어떤 수의 약수는 항상 자기 자신을 포함한대요. 그리고 어떤 수의 약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1이고 가장 큰 수는 자기 자신인 거죠. 여기 같은 케이스는 6.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문제 읽고 이해했어. 이러는 아이는 정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눗셈을 이용하여 18의 약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무릎에 답하시오. 그래서 그 네모안을 빈칸을 채워 넣는 거죠. 그럼 아까 계속 그 한 문장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모를 봤더니 막 1, 2 나눠줘요. 1부터 나누네요. 자기 그 어떤 수를. 그래서 18 나누기 1은 18, 18 나누기 2는 9, 3을 나눴더니 6, 6을 나누면 3, 9를 나누면 2, 그래서 18 나누기 18은 1. 그러면 18의 약수를 모두 구해보시오. 그러면 1, 2, 3, 6, 9, 18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나누어진 모든 걸 해봤더니 이게 약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수가 여전히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는 그 용어를 잘 모르더라도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그 뜻인가? 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스텝 1 기본 유형 익히기.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8의 약수를 구해보시오. 빈칸이 네모가 있어요. 친절하게 4개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8의 약수는 1, 2, 4, 8이래요. 아까 설명에 1은 모든 수의 약수였어요. 그럼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할 때 무조건 1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포함한대요. 그러면 그 얘기는 자기 자신 그 어떤 수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1하고 8은 무조건 들어가네요. 그럼 그 중간에 뭔가를 자꾸 나눠요. 그래서 최대한 나눌 수 있는 것만큼 나눈 것, 그 수를 약수라고 하는구나. 이걸 이렇게 읽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유형 익히기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게 이런 뜻인가? 이렇게인가? 그러면서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보면서 이런 로직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념이 잡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냥 쓱 보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쓱 아니면 심지어 읽지도 않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워드 바이 워드.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 읽어봐야 된다. 이 글에 또 이해가 될까 말까 해. 이렇게.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게 그런 뜻인가? 문제 다른 것도 풀어보고
아, 이게 또 그런 뜻이었나?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이 문장의 개념을 해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약수와 배수가 뭔지를 인지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장에 관계를 알아보재요. 그럼 또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꾸만 이제 문제를 풀면서 너가 이 말 용어를 자꾸 대입해 보려고 노력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 또 이 개념이 나온 거를 그대로 문제로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너 이해 제대로 했니? 이거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수와 배수 그리고 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제 실전 유형을 통해 제대로 이해했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 통해서 또다시 한번 좀 더 뎁스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커버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원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읽고 처음 읽고 나서 엄마 이해가 안 가요. 엄마 알려주세요. 이런 습관을 갖지 않도록 지금부터 잡아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정말 골백 번도 더 읽게. 마치 암호가 걸려있는 거를 푸는 것 같은 느낌으로, 추리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런 다양한 기본 개념 유형 그런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깨달아 가는 거를 할 수 있게 시간을 주셔야 돼요. 남이 이렇게 하나둘씩 약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 8의 약수는 이거야. 자, 봤지? 10의 약수는 이거야. 자, 너 해봐. 이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자꾸 스스로 이렇게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한 거를 지문을 보면서 이제 아이가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 대입해보고 이러면서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 과정을 이겨내셔야 수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해독 능력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스스로 알아내는 힘이 없으면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초등학교 수학은 조금만 알려주면 쉬우니까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고등학교 때 가서 다 남이 떠먹여주는 거를 잘 받아먹을 수 있을까요? 지문을 읽고 스스로 파악하는 힘을 키워주시는 걸 초등학생 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집을 100점을 맞았냐 안 맞았냐가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다 맞아야 이해를 한 거긴 하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쳤냐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비상교재를 통해서 아이가 고민하고 좀 이렇게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좀 이렇게 단계별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라이트와 응용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순서는 당연히 라이트 진도책 먼저 하고 파워를 그 다음에 하고 있어요. 엇박자로요. 그러니까 2단원의 라이트를 하고 나서 좀 한 텀 쉬었다가 파워 2단원을 하는 거죠.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그러니까 그 라이트와 파워를 비교를 하자면 개념 설명은 다 비슷해요. 그냥 문제의 난이도가 좀 더 높고 어려운 문항수가 더 많은 것이 응용인 거죠. 라이트에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쉬운 문제들이 더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사실 그걸 더 많이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응용을 풀면서 좀 더 깊고 확장된 그런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게 좀 지도를 하고 있어요. 응용을 다시 풀 때도 아는 거라고 좀 그렇게 스킵하지 말고 꼭 꼼꼼하게 다시 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라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더 제시를 해요. 반면 응용은 간단하게 몇 문항만 보고 그냥 바로 실전으로 투입이 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자기주도 학습을 처음 진행하는 아이라면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읽고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저희는 어떻게 문제집을 고르는지 소개해 볼게요. 보통 문제집은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서점에 방문해서 문제집 쇼핑도 하고 안에 내용도 보면서 좀 그랬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방문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정말 목숨 걸고 대형 서점에 갔었는데 문제집 안을 내용을 못 보게 교재를 다 이렇게 비닐 안에 다 이렇게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서점을 방문하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인터넷 서점의 그 미리 보기를 활용해서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아이는 순전히 색감이나 디자인 위주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수준이 단계별로 잘 올라가는지, 그래서 수학 실력 향상이 계단식으로 될 수 있는지를 좀 함께 보지만요. 제가 아이가 스스로 좀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그 쉬운 문제가 얼마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 쉬운 문제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잘 도움을 주는지를 좀 제가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비상은 저희가 좀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죠. 최근 아이가 비상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실시간 공부 영상에서도 매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 이미지로 봤을 때보다 실제 교재 느낌이 더 좋아요. 디자인이 진짜 깔끔해요. 이제 아이 말로는 뭐 피로도가 덜해서 좋다고 하는데 뭐 100%다 믿는 건 아니고 그냥 아이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그리고 2학기 교재로도 자기는 이거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 말로는 종이 재질이 좀 좋대요. 그리고 연필의 번짐이 좀 덜하대요. 이건 직접 문제를 푸는 학생 본인만 알겠죠? 저는 보통 채점할 때 이제 색연필로 하는데요. 타 문제집은 막 번들거림이 있어가지고 색연필이 막 종이에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좀 안 먹는 느낌이 들었는데 비싼 건 안 그래요. 그래서 색연필로 동그라미나 뭐 이렇게 하트 뿅뿅 이런 거 좀 큼직큼직하게 그릴 때 좀 아이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채점하실 때 색상 선택은 빨간색 빼고 다 오케이인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뭐야 이게 다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다예요. 공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건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학문을 배우든 새로운 것을 잘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지금 바로 연습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걸 읽고 해독하고 파악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조바심에 아이가 너무 진도가 느린 것 같아서, 아니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남들은 좀 더 빨리 진도도 나가는 것 같고 제 영상 보시면 또 4학년인데 벌써 6학년 거에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시길. 그런데 이 고비를 넘어본 친구와 안 넘어본 친구는 결국 장기전이잖아요. 마라톤처럼 기나긴 공부의 과정이 우리 아이들 앞에 있는데, 지금 당장 부족한 건 괜찮아요. 채우면 돼요. 습관을 잘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아이가 잘 못하기 때문에 뭔가 정말 SOS, 정말 뭔가 다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기보단 정말 이걸 수백 번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좀 파악하려고 깊게 생각의 끈을 정말 길게 가져갈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빨리빨리 말고 아이를 믿어주세요. 부모는 옆에서 문제가 틀렸을 때 이거를 문제풀이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 문제풀이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꾸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부진에 대한 우려가 된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봐요. 공부는, 수학은 꼭 누가 가르쳐줘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버리고 learning to learn, 그러니까 스스로 선생님도 되어보고 학생도 되어서 좀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그렇게 배우는 방법을 연습하실 수 있게 지도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좋은 교재를 활용하면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다가올 긴 방학 동안 복습과 예습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다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